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이 담가남 신약 리라프가라틴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원료의약품과 완제약품 관련해서 모두 이제 북미에서 CDMO에서 이제 생산 기반을 한다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주가는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1% 하락한 52,900원에 이제 정기장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팍스 TV에서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이 내용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맙입니다만 이때 연말이나 내년도에 최근에 이제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기사가 공식적으로 블로그에도 올라왔고, 이 부분들이 이제 차이점, 최근에 이제 가장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CMC의 이 근원적인 부분들에 해결되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이제 항서제약의 캄릴리주맙이 막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면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CDMO에다 그냥 맡기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제 자체적인 어떤 생산 과정을 거쳐서 이 생산 기반 관련되는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이런 이제 보통 이제 CDMO를 거쳐서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참조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담가남, 이 담가남은 참조로 이제 간암하고 해부학적 위치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 발생하는 어떤 부위라든지 성질은 좀 다른 거죠. 이 간세포가 이제 간세포암으로 되는 이제 HCC와 이 담간은 이제 그 담간이라는 주위의 상피세포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뭐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치료제가 아니라 2차 치료제죠. 1차 치료제는 본래 이제 젬시타빈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스플라틴 관련되는 그 세포독성 항암제에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이 1차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보다는 이제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의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암 시장 대비해서는 한 20-30% 정도 수준의 단간암 치료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신약 후보 리라프가라틴 관련해서 임상 이상은 이미 이제 마무리되어서 임상 이상의 데이터도 좋아서 이제 FDA가 작년도에 이제 조기 이제 그 NDA 신청을 권고를 하고 암종에 불문하는 여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제 렐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엘레반을 라이센스를 인했냐면 릴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유방암 쪽에 이제 전략적인 어떤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이 있고 그 기반은 결국 이제 라이센스 아웃했던 부분들 로슈사의 어떤 그 반환과 유상증자 관련되는 실패 때문에 재무적인 이유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는 임상 데이터 확보는 물론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은 그 약효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드럭 서브스턴스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제형을 만드는 어떤 이제 몸에 들어가서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부용제를 이제 섞어서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사형이다 아니면 캡슐형이다 정제를 만드는 게 이제 완제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성분의 중요한 부분은 원료의약품이고 보통 API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용제와 섞어서 이제 제형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완제의약품이거든요. 여기 이제 제조시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것이 피라말 헬스케어 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이트 가서 좀 확인해 보면 여기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상 경력도 보시게 되면 CDMO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피라말 파마 솔루션스가 이 아웃소싱 파마의 CDMO 관련해서 올해도 상을 수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DC 어워드에서도 CMO 공급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여기에 어떤 시설 관련되는 부분을 좀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번역에서 보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대륙에 걸쳐서 품질을 제공하는 수준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북미 쪽에 보면 미국 쪽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셀러스빌 관련되는 부분, 여기 보면 이제 FDA라든지 E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시설들이 다 허가가 된 시설에서 이제 CDMO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미국의 렉싱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쪽도 있고, 캐나다 쪽에서도 있습니다. 다 이제 FDA 허가, CGMP 관련되는 부분들을 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도 인도 쪽에도 있고, 대부분 요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약에 관련되는 제조시설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GMP 적격성 검토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제 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라푸라티닙의 닙이니까 경구용 치료제죠. 그러니까 완제의약품이 주사제가 아니라 경구용 형태의 부분의 생산이고, 이게 이제 북미에서 미국 쪽이든 캐나다 쪽이든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시설들은 금방 보셨듯이 다 FDA 관련되는 부분, CGMP 관련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라푸라티닙은 지난 작년도에 릴레이로부터 엘레바가 그 라이센스 인한 이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료와 완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요 이제 피라말 헬스케어 카나다에서 진행을, 요 임상 관련되는 부분 약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과의 리보세라는 캄리주만큼 차별화된 부분은, 항서제약은 이제 자체적으로 CDMO 이런 데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체 항서제약의 어떤 시설에서 이 부분들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중국에 팔고 있었고, 이 시설 관련해서 리보세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2023년도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는 없었고요. 캄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CMC 관련해서 CRL이 두 번 이제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DA 신뢰도 확보라든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품질 인정 관련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항서제약과의 어떤 형태보다는 다른 좀 이제 유리한 어떤 접근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단간암 관련해서 임상 이상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작년도 FDA에서 이상 상태입니다만 단간암 관련되는 치료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상 상태에서도 조기에 이제 NDA 신청을 공고받을 정도로 임상 데이터가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빠르면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NDA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임상 데이터 부분에서 정리하는 문서 작업, 그 다음에 NDA 제출에 필요한 GMP 적격성 검토, 이런 어떤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 각종 자료를 일단 준비 중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체계, 그리고 요 CDMO 피라말 헬스케어 캐나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한 공급망 확보, 그 다음에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제 FDA로부터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상 데이터만으로도 허가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가 받으면 이제 삼상은 조건부로 뭐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선 심사 대상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프라이트 리뷰는 스탠다드 리뷰의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GFR2라는 바이오마크가 여러 이제 고용암에서 나타나는 바이오마크이기 때문에 암종 불문의 그 키트로드와 같은 임상 학대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간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 그래서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가 되면 6개월 정도로 단축되니까 내년 뭐 여름 이내 상반기에 이제 결과가 연말까지 막 넣는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담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간암에서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발생하는 부위나 성질은
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 질환군과 처방 체계가 근데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라이센스 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센과 캄릴리주마뿐만 아니라 리라포라틱 관련되는 부분까지 허가받고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이상에서 ORR이라든지 OS 값이 25개월 정도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쟁 약물 대비해서 약효도 우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브레이크스루 형태로 이 조기 신청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은 있고, 단간암 2차 치료제 시장은 그 시장 규모는 이제 간암보다도 작고 폐암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이 이제 간암이고, 그 간암에서 또 한 20-30% 차지하는 게 단간암인데 그 중에서도 또 2차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담간, 뭐 담도암이라고도 하여, 그래서 담도암의 글로벌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1조 5천억.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또 1차 치료제가 있는데 1차 치료제에서 반응 없는 부분이 2차 치료제가 하니까 규모는 더 좀 작아지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담도암 1차 치료제의 2023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임핀지가 있는데 여기에 키트루다가 또 이제 작년도에 좀 진입 관련되는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1차 치료제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뭔가 효과가 없는 쪽에서 이제 2차 쪽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 치료제 형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78%, 그래서 연중 최고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홍콩시장에서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D-1 관련해서 이제 중국 현지 이제 기사를 좀 참조해 보면 캄렐리주마비 중국 쪽에서는 PD-1 계열이 거의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켓시어는 한 30%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준시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허가를 받은 건 준시거든요. 근데 이제 PD-1에서는 캄렐리주마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노벤트 정도가 한 18%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캄렐리주마비의 어떤 부분들이 그 PD-1 중에서는 빅3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이 캄렐리주마비의 국제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이제 ADC라든지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각광을 받지만 단순히 비즈니스 라이센스 아웃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이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허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오늘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는 거래량은 이제 좀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비중은 이제 12% 10만 정도가 되었고요. 개별 이제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448만 주, 수요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는 상한이 오늘은 2배 이상 많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그래도 좀 넘어갔거든요. 특히나 이제 주요한 JP 모간 서울이 어제 강하게 좀 매수를 좀 주도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은 다시 소폭 매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매수 창구에 이제 신한이라든지 이 정도만 이제 들어가 있고, 다시 이제 한국이라든지 골드만이라든지 모건스탠리 이쪽은 이제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이 하루하루 지금 핑퐁 하고 있죠. 퐁당퐁당 하는데 오늘은 프로그램하고 외국계 기관들이 다시 매도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는 여지없이 또 이제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는 이제 5일선 밑단까지 내려왔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은 53,000원대인데 이제 종가상으로 52,900원, 애프터마켓에서 53,000원이니까 어제 종가가 이제 54,000원인데 여기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좀 밑단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국
FDA 타이베이 미팅의 이제 전후 과정에서 미팅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여전히 이제 급등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또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한선 가격인 53,000원 위로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이 다음 주에 미팅 결과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일단 가장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